자, 기체 상태에 분량이 안 붙는다. 그러게. 안 된다. 라파데 이제 거짓말쟁이다. 원자 혹은 분자 혹은 이온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는 제 3자 입장에서 설명한 말이고,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럼 전자 입장은요, 에너지를 헛돼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핵으로 배선하려면 흡수,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신에 전자 몇 개? 1개. 우리는 원자 형태를 많이 보는데 왜 그런 분자라는 말이 나오냐? 얘는 18조. 얘는 원자이면서 분자잖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을 칭하는 말이고, 이온은요, 전자 하나를 떼어놨다. 거기서 또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건 대충은 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원자 반지름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 대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지금 말 이해가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는 건데 핵으로부터 뭐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같은 쪽에서는 어떨수록,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다? 이렇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같은 주기요.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크면 유효 핵전화가 어떻죠? 커지죠? 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이러면 이온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대체 적으로. 그럼 뭔가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가 왜 계속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뚝 떨어지는지, 같은 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죠. 2주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주기면 오비탈적으로 보세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1s, 얘는요 2s, 얘는 뭐라고 그래요? 2p,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는 3번 리튬이 있어요. 오비탈 어디까지 필요해요? B까지요. 그럼 홀전자수 하나에 1족이 되기는 거죠. 4번 베릴륨으로 가면 오비탈 어디까지 필요해요? B까지 필요합니다. 자, 5번 붕소로 가면 CD 중에 하나만 필요하지요. 네. 어디든 들어도 상관없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얘들의 원자 반지름을 봤거든. 봤더니 이래요. 이해 가십니까? 네. 같은 주기니까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를 보잖아요. 3번보다 밸륨이 큰 건 맞는데 5번이 온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오고요. 그 다음에 6번 탄소가 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이유만 하고 넘어가세요. 서술형 나오는 학교 아니면. 이유는 이겁니다. 4번 베릴륨은요,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 고로 A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고, 2개, B의 전자가 몇 개 채워지는. 그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였어요. 5번 분도는요, 이렇게 되어서 결국 1s, 2s는 다 채워지고요.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 떼내야 되거든. 뭐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요. 어디 있든 전자가. 이 전자가 왜 떼내는데 보다 쉽냐는 거죠. 이 전자 하나는요, 일단 이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여러분 에너지 준위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맞죠? 에너지 준위. 맞잖아요? 같은 ES, EP라 할지라도 누건 없다. EP가 없습니다. 다전자에서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요. 요 박스에 있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게 요 박스에 있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 어렵다. 왜? 얘가 도망가기 쉽다. 에너지가 높아서. 근데 막말로 누가 되면 6번 탄소도 거기에 전자가 2개 있지 않나요? 그죠? 2개가 있으면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쉬워야 되잖아. 근데 이때는 또 어떻다? 어렵다는 거죠. 커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이 전자가 원래 하나가 들어가는 이 형태에서는 어디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자유롭다는 얘기는 에너지, 웬만한 에너지를 받으면 그냥 바로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2개가 돼버리잖아요. 일단 핵전화도 세졌고요. 2개가 있으면 서로 상호관계가 통해요.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누가 에너지를 받을 확률을 확 이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받아서 전자가 도망갈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2개가 돼버리면 안정해진다고요. 누구보다는, 하나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빈 오비탈 속에 하나가 딱 나타내는 이 모습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7번 질소. 7번 질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p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채워져요? 이렇게 푼트 비치기에서. 그럼 8번 산소. 그럼 p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그럼 뭐 어디든 하나 잡아서 어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근데 이건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팅. 그러면 9번 플로린 어때? 이 쌍으로 된 전자가 한 사이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떨어지는 건 여기서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2분의 1을 줄여서 어려워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온다? 8번 산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질소가 오고 그 다음에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10번 외용이 온다. 이렇게. 이게 주기성입니다. 어디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2족과 13족 사이, 15족과 16족 사이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부터 10번까지 이온화의 순서를 내봐라. 그럼 누가 제일 크고? 네온,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 질소, 산소, 탄소, 베릴륨, 금수, 리튬. 이 순서 꼭 외우세요. 아시죠? 오케이. 이제부터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껍질을 하나 그립니다. 이거 K 껍질이죠. 전자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이게 무슨 껍질입니까? 전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립시다. 다음에 무슨 껍질입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보호의 전자 껍질 무용이라고 해요.
그 전자 껍질의 모형은 우리에게 이 원소가 몇 주기 원소이며 몇 번이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정보를 줘요. 이거 12번이잖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12번 마그네슘은 이온화 에너지를 하나씩 구해볼게요. 처음에 전자를 떼어내요. 그럼 이 그림으로 보면 무슨 색깔 전자가 먼저 태어날 것 같아요? 그쵸? 빨간색이 나갈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저렇게 에너지가 첫 번째 약한 애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센 애는 여기 이런 표시지 반드시 빨간색, 핑크색의 이 전자가 여기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개의 전자는 어디든 존재하는데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정확한 말은?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자를 도망가게 하는데 얼마의 에너지? 이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껍질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은 이게 이 상태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훨씬 핵의 힘이 세죠. 당연히 이때 도망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 2로 한다면 이 2가 당연히 세요. 맞죠? 어렵잖아요. 이거 떼내기가.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떤 모습이 되죠? 껍질이 하나, 둘. 이 누구의 존재를 칩니까?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쓰죠.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요? 이렇게 쓴다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제 도망갈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에너지 얼마예요? E3죠?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왜요? 바깥쪽 껍질이 사라지고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고 같은 주기에서 얘가 에너지 제일 셌죠. 왜?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근데 지금은 전자 배치도 안정한데 하물며 중심 핵정이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 증가가 나온다. 여기 몇 배 정도? 약 4배라고 보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여러분 총 몇 자리까지 나올까요? 12까지 나와요. 전자가 12개니까. 그럼 어느 쯤에서 또 갑자기 커질까요? 노란색이 사라지고 흰색이 들어올 때쯤. 그러니까 이 10에서 이 11 사이에 넘어갈 때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럼 너희들한테 순차적 이온을 주고 딱 봤을 때 갑자기 E3에서 세죠? 다시 말해서 이 두 분의 E3가 가장 센 애들은 몇 쪽이다? 2쪽입니다. 이해 갔어요? 얘는 2쪽인 거죠. 그럼 여러분 E4가 제일 센 애들은 뭐가 돼요? 조심. 13조. 조심하라고. 13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복습이야. 이게 지금 반지름인데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보면 같은 쪽에선 번호가 커지면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 보이지? 이게 전자 껍질수 때문에 그래. 가려막히고가.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이 점점 줄어. 그지? 여기 없어. 왜 없어?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해 갔지? 18종은 없잖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화학 결합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잖아. 17도 안 여기는 이쪽을 안 써준 거야. 이쪽 자체를. 이쪽 자체를 안 써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뒷값은 아예 표현을 안 해준 건데 여기는 복잡한 오비탈의 그
분자 궤도함수 때문에 반지름의 그 규칙성이 사라져. 봐라. 우리는 20번까지만 본단 말이야. 출제자가. 알았어? 20번까지 보는데 같은 주기는 유효핵전화가 뭐를 한다?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고 같은 족은 가려막기 효과가 그 원자 반지름의 측정의 척도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21번부터 보면 얘들이 반지름이 점점 줄는가 했더니 여기 구리에 가서 갑자기 커지지. 이게 전이원소들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가려막기 효과, 유핵전화 이것만이 아니라 오비탈 함수까지 들어가. 반지름을 측정할 때 그렇게 측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20번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여기서도 규칙성을 따질 때 보면 세트 1하고 세트 2를 제일 많이 묻는다는 거지. 세트 1을 보면 요 3개 있지. 그 다음 세트 2에서도 세트 1에서도 요 3개가 있단 말이야. 총 6개인데 얘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잖아. 같은 주기 애들은 이온 반지름도 크기가 똑같아. 비교 상대가. 예를 들어서 얘가 3가 마이너스가 되고 2가 마이너스가 되고 1가 마이너스가 돼도 얘가 제일 뚱뚱해. 이해갔지? 그럼 뭐가 좀 아는 게 중요하지? 봐라.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1등이 얘야. 알루미늄. 소리, 나트륨. 1등, 2등, 3등. 그 다음에가 질소. 산소, 플로린이지. 근데 이온 반지름 돼버리면 얘가 1등. 순서는 똑같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해갔지? 그게 무슨 이론이야? 등전자 이론이야. 등전자 이론이 돼버리면 껍질이야, 유핵전화야. 유핵전화가 된다는 얘기지. 껍질이 똑같아지니까. 예외 하나 있었지. 누구냐? 바로 리튬. 리튬이 하나 예외야. 자, 리튬을 집어넣고 내가 예를 들어 봐봐봐.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같은 열중이잖아. 9번 17번 염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뚱뚱해? 그렇지.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11번 나트륨이 제일 뚱뚱해. 그 다음에가 누구냐? 3번 리튬이야. 이 주기. 알았어? 3번 리튬은 적어도 누구보다는 알루미늄 이상보다는 다 뚱뚱해. 알겠지? 그리고 17번 염소가 있어. 자, 근데 얘들이 어떻게 바뀌나 봐. 이온 반지름으로 바뀌어. 이온 반지름으로 바뀌어버리면 누가 제일 뚱뚱하고 봤더니 얘가 제일 뚱뚱해. 얘가. 왜 세트 2니까 아르몬을 따라가겠지.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 11번 나트륨이다. 왜?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껍질이 2개잖아. 마지막이 누구야? 3번 리튬. 헬륨의 전자배수를 따르잖아. 이게 예외예요. 이게 내신에 나오면 애들이 안 풀어본 사람은 당연히 주기가 큰 애가 뚱뚱하다고 배울 거야. 문어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저런 예외가 있다는 걸 하나 알아두는 친구들은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진 않는다고. 몇 가지 됐지? 자, 그러면 저거는 보통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큰데 이온 반지름은 C가 제일 크고 이래버리면 요 순서를 기억하라고. 아, 2주기 1주기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예외밖에 없으니까. 이거 절대 칼륨이나 나트륨 관계에서 성립을 안 해요. 어디서만 성립한다? 2주기의 1족과 3주기의 1족 17족에서만 성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 생각한 거 잘 봅시다. 이게 뭐예요? 유핵전화인데 내가 유핵전화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뭐라 했어?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원자번호 크면 핵전화 크다예요. 그건 같은 주기도 그렇고 같은 족도 그래요. 맞죠? 그런데 시험에 누가 나오냐? 얘가 나옵니다. 시험에. 보세요. 여러분 얘가 뭐예요? 세트 1입니다. 그 중에 누구 빠졌어요? 질소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알루미늄보다 작아서. 핵전화.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세트만 갖고 시험에 내는 거야. 자, 봐. 원자 번호가 유핵전을 결정하는 거 맞는데 원자 번호가 이렇게 1 차이 나는 애들은 껍질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야. 핵전을 뚝 떨어뜨리는 거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래. 근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이런 말이 들어와.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 말을 놓치지 말라고. 이 말을 알고 있으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건데 안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
2에서 3주기. 이런 말이 들으면 무조건 이건 세트 1이야. 알았어? 10번을 거쳐가야 되니까. 얘들아, 유액전화는 18주기 포함이 돼요. 원자 반지름이 아니니까. 그지? 이런 말이 들어와. 그러고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프 두 개를 잘 보세요. 가로축이 x, y, z. w, x, y, z. w, x, y, z이라고 표현할 때 봐요. 이렇게 된 애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는 이주기 원소 몇 개예요? 예? 한 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밑에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이해 갔어요? 뚝 떨어지는 게 주기가 바뀌는 거라면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굴까요? X. 그렇죠. 그 다음에가 Y, Z 끝이에요. W 안 물어봐요. 다시 여기서도 누굴 물어보느냐? W, X, Z만 물어요. Y 안 물어봐요. 원자 반지름. 아셨죠? 자, 요 그림은 유액전을 보다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뭐뭐 나온다고요? O, F, N, E, N, A, M, G, L. 요까지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나올 거라만 딱 보고 있으면 공부량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됐습니다. 자, 이건 원자 반지름인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 때문에. 리튬이 3주기 누구보다도 얘들보다도 크다는 거죠. 저거 하나. 그럼 저게 이온화되면 누구 따라가요? 헬륨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아져요. 저게.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2, 3주기 원소 3개를 주어졌는데 원자 반지름이 A가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인데 이온 반지름을 봤더니 이 B가 제일 작다. 그럼 저거 무조건 2주기 1조 원소예요. 이해 갔죠? 잘 알아듣는 것 같아 보여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헬륨 몇 쪽이에요? 18쪽입니다. 네온 몇 쪽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을 보시면 보세요. 몇 쪽입니까? 3주. 이건 몇 쪽이에요? 이건 몇 쪽이죠? 자, 각 주기에서 이온화의 제일 큰 애가 몇 쪽인 것 같아요? 18주. 됐습니다. 18쪽은 이온화되기 어렵다예요. 대신 내가 또 지난 시간에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양이온되기 어렵다예요. 양이온되기 어려우니까 음이온되기 쉽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음이온되기 쉽다 어렵다는 전자 친화도라는 값이 따로 있어요. 전자 친화도가 제일 작은 애들이 음이온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작은 애가 18쪽이에요. 그 다음 몇 쪽인 줄 알아요? 2쪽이죠. 2쪽. 왜? S오비탈이 다 찼으니까. 오비탈적 안정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 친화도를 안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석해라? 양이온되기 어렵다만 해석해라. 근데 헬륨보단 네온이, 네온보단 아르곤이 점점 줄지요. 왜요? 원자가 좀 크지니까. 수소보다 리튬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나트륨은 칼륨이 점점 작죠. 양이온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레이스를 달려봅시다. 2번부터 10번 보여요? 2번부터 10번 보이죠? 걔들 번호로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서 제일 센 애가 누구? 2번. 그 다음. 10, 그 다음. 9, 그 다음에가 7, 그렇죠. 저렇게 와야 돼. 7. 그 다음. 8. 6. 그 다음. 4, 4, 5, 3이에요. 이렇게. 3번, 4번하고 7번, 8번에서 예외가 성립하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것 좀 비교합시다.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거 비교하세요. 제일 센 게 원소기호 누구예요? 네온. 그다음 9, 플로린, 원소기호. 질소, 산소. 그다음에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외우기 쉽게 세트. 말해주세요. 싫어요. 세트 1은 잘 들으세요. 세트 1은 2주기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주기를 부르시면 돼요. 왜? 원자 반전이 3주기 훨씬 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2족, 13족과 15, 16족의 예외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트 1은. 근데 세트 2는 어때요? 15, 16족의 예외성은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잘 안 돼요. 세트 2는. 이해 갔죠? 자, 이온화 에너지를 여러분 주기성이라 생각 같은 주기의 성질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봐. 1번부터 봐. 위. 그다음 위, 아래. 됐죠? EXI 노래 부르라고. 하지 마요. 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주기성을 꼭 외우시고 그걸 써놓고 푸세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크면 이온화 에너지 작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붕소하고 나트륨 누가 더 세? 혹은 뭐 질소하고 염소 누가 더 세?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묻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위에가 2주기고 아래가 3주기죠. 그럼 봅시다. 2주기 2족과 13족이 예외야. 알았니? 그래서 얘가 4번 베릴륨이고 5번 붕소인데 이온화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음 3주기는 요 자리가 누가 있어? 마그네슘이 있고 요 자리가 알루미늄이 있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순서대로 말해요. 이 네 개를 순서대로. 누가 제일 세? 4번. 그 다음 5번. 그 다음 12번, 13번이요. 이해 가냐? 그런데 문제상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2에서 3주기. 원소인데, 잘 봐라. 이렇대. 같은 주기이냐? 아니야. 그럼 13주기인데도 2족보다 세려면 얘 관계인 거야. 얘가 몇 주기? 3주기. 2주기지? 주기. 같은 주기면 13족이 약하다고. 근데 약한 13족이 강한 2족보다도 센 건 2주기 13족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누구라고 그래서? 마그네슘이고 얘가 누구야? 동소가 되는 거야. 이거야. 패턴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알았니? 15, 16족 있으면 15족이 무조건 세야 되는데 16족이 15족보다 세다? 16족은 2주기인 거야. 알고 있으면 그냥 훅훅 간다고 패턴이.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헤매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너네가 이거 몰라서 하겠어? 찾으면 나와. 그런데 이 것을 한꺼번에 찾아가지고 텐션이 조금이라도 안 무너지고 가면 만점 나온다고 무조건 끝에 가서. 그것만 기억하라고. 어림없지 무조건. 꺼지라고! 야, 손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네? 방금 지금 한명 부수고 있어. 남자애를 치우잖아. 안 되냐? 니들이 치워. 미모로 안 돼? 아이씨. 불러요. 저희 오면 자꾸 애들이 플러팅해서 안 돼요. 사람 마성 여자예요. 아이고. 독특한 팔자에 진짜. 왜? 다시. 좀 독특한 팔자다. 애기들아, 이제 너희들은 한 단계 꼬리 넘긴 거야, 아니? 이제 2단계 중요한 단어가 있다. 잘 들어라. 잘 봐. 뭐야 저거? 점점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한 원자 내에서 전자가 도망가. 1차보다 2차가 세고 2차보다 3차가 세면 당연해. 유액전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상대값은 점점 세지겠지. 반지로 자꾸 줄고. 그때 몇 배 이상 세지면 4배 이상 세지면 안정한 전자 배치의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전까지가 원자가 전자 혹은 족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했지. 잘 봐. 수소를 봐. 수소 전자 몇 개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이온에서. 근데 헬륨 봐. 하나, 둘. 2개 있지? 자, 이제 리튬 봐. 하나. 그치? 둘,
3개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빵 커지지. 왜? 이때부터 헬륨이니까. 여기 4배 이상 커지는 거야. 근데 저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마지막 자존심. 자, 그럼 다시 봐. 베릴륨은 몇 번째부터 빵 터진다? 하나, 둘, 두 세 번째, 번. 세 번째가. 세 번째부터 빵 터진다. 지금 여기 3차까지밖에 안 쓴 거야. 그럼 4차는 저 위에 또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봐라. 풍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부터 저 위에 있어.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돼. 헬륨 들어갈 때 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쉽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요 규칙성을 잘 봐. 우리가 배우는 제1차 이온에는 요거거든. 요거. 봐봐. 이렇게. 이거 봤거든. 앞에서 그래프에서. 2차가 어떤가 봐. 왜 2차? 봐. 어때요? 이게 앞으로 한 가지 당겨졌죠.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한 값이 옆으로 밀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지니까. 자, 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답하십시오. 자, 봅시다. 자, 이걸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몇 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1차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에요. 누가 제일 세요? 네. 됐어요. 2차는 한 가지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한 가지 미뤄서. 나트륨.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나트륨. 여기는 네온. 여기 플로린. 요게 산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자리가 누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 알루미늄. 질문. 2차 이온에서 제일 센 애가 누구라고요? 나트륨. Na. 그 다음에가 Ne.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질소예요. 다 했죠? 열로만. 알루미늄, 마그네슘. 자, 3차가 제일 센 애는 누구예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가 나트륨.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 산소, 질소까지 떨어져요. 풍수까지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 누구만 있어요? 그 알루미늄만 있네요. 끝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E2분의 E3가 제일 센 애가 누구예요, 여기서? E2분의 E3가 제일 센 애. 나트륨. 그렇죠. 마그네슘입니다. E3. 왜요? 3차에서 갑자기 커지는 건 이조건소거든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2완분의 E2가 제일 센 애는. 나트륨.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어? 출제자가 뭘 던졌을 때, 아, 저건 이걸 묻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 여기는 순삭입니다. 근데 모르면 숙제 가는데. 병신이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병신이 돼요. 이게 질소는 왜 안 넣어줘요? 무슨 준금속. 준금속이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성질을 다 가는 병. 자웅. 조용하세요. 그건 안 돼요. 모두 넣어줘야 되나? 자, 여러분. 자원공체는 3개라도 나올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이온화 에너지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지. 자, 이제 이거 물어보자. 잘 들어봐.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네. 같은 주기 원소가 있어. 네. 자, 그래프를 그려준다. X, Y, Z인데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얘가 이렇게 되죠. 이거 가능성 있는 게 몇 점, 몇 점, 몇 점. 네온, 플로린, 산소. 얼마나 같은 순서대로예요. 주기라니까. 근데 X와 Z가? 네온이 왜 나와? 네온은 줄기 안 떠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면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큰 리튬, 거잖아. 베릴륨, 공수. 그지? 그 다음 또 아, 저거요? 아, 또 랜덤을 섞어서. 아하. 질소, 산소.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읽은 너처럼 내 문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푼 거야. 질소, 산소.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러고 나서 얘가 누군지 찾는 건 두 번째 자료를 준단 말이야.
X, Y, Z. X, Y, Z가 있는데 이거 몇 점 기억했어? 1점 맞았어. 그거야 저게 지금. 2차면 한 칸 옆으로 가는 거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가 2차는 리튬이 어디 자리로 가? 여기, 베릴륨은 여기, 붕소는 여기. 이렇게 된 애가 나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1족, 2족, 13족이라는 얘기야, 이때. 뭐라고? 1족, 2족, 13족이 이 그래프를 그려. 그런데 이게 15, 16, 17족이면 무난하게 돼. 왜? 저기 한 가지로 밀면. 잠시만요. 싫어. 자, 15족, 16족, 17족이 됩니다. 부럽다. 14족, 15족, 16족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저런 거 아니? 뿌이. 지금 현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돌려? 졸려. 그래? 아까 계속 놀다가 씨. 핸드폰 갖고 만져버리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지루하게 하시나 봐. 꺼져.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 니들은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야. 3학년이요? 자, 원자 A의 홀전자 수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들한테 어려운 상품 문제는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낸다. 근데 이거 전기음성도 보지 마. 알았지? 전기도 보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만 본다. 여기 보면 11번부터 17번이라고 해서 조건을 준단 말이야. 조건을 잘 봐야 돼. 이게 3주기란 뜻이야. 자, 3주기에서 홀전자가 3개인 건 유일하게 임밖에 없어요.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라는 게 사실은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클수록 크거든. 이건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자리는 얘보다는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번호가 15번보다 높은 16번 확인하는 사실을 알려줘. 1자리는 17번 염소야. 주기성이기 때문에 1, 2, 3. 자, 보자. 10, 1, 2, 3, 2, 1, 0이라는 주기성을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1자리는 요거 3개인데 지금 0자리는 음성도도 작으면서 번호가 작다는 얘기 이쪽이면서 요게 바로 0자리야. 요게 A다. 그래서 요거는 12번 마그네슘에 해당되고 걔보다 음성도가 작은 애니까 얘는 11번 나트륨에 해당된다. 요걸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야. 그래서 B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틀렸어. 그 다음에 이거 잘 봐. 제1분의 제2 이게 사실은 1족 원소를 넣는 건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1분의 2니까. 기억나냐? 네.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숫자 그러면 번호가 큰 애가 짱이니까 D, E 봤을 때 D가 크죠? 답은 니은 비긋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93번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 이렇게 바꾸세요. A에서 2중으로. 그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조건을 봅니다. 세트 1이에요.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7번이에요. 질소. 요게 8번, 9번, 11, 12, 13번이 되는 거야. 순서대로 보시면. 기억나죠? 그래서 원자 반응이 큰 그러면 답은 요 두 개입니다. F보다 큰 거. D, E가 정답이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이거 좀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원자 WZ 중에 그러니까 4개입니다. 근데 OFMGAL 세트 1이에요. 1에서 문제를 푸는데 WXY 원자 반지름 그럼 옆에다 나열을 하세요. 제일 큰 게 MG, 그 다음에 AL,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이런 식으로 잡아요.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그대로 씁니다. 누굴 쓰느냐? O 2가 마이너스, 플로린 1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MG 2가 플러스,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이러고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야.
저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XY거든요. XY. 원자 반지름은 큰데 이온 반지름은 작아야 되는 거. 누굽니까? 아니야. 요거 보세요. 요거. 요 두 개 끼리는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죠? O가 크고 O가 크고 mg가 크고 mg가 크고 저렇게 그럼 원자 반지름 특징 보세요. x가 y보다 큰데 y가 이온만 잡다 이거 주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주기가. 알았지? 그러니까 x 하나는 OF 중에 하나 있고 y 하나는 mg나 al 중에 바뀌었군요. x 하나는 이쪽에 존재하고 x는 y는 이쪽에 존재하는 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 z가 중간에 끼잖아요. 자,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를 뭘로 잡겠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반지름 제일 큰 애가 mg잖아요. 그럼 얘를 mg로 잡으면 얘가 al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al을 이 뒤쪽 여기가 x로 잡아놔요. 그 다음에 x는 또 여기 있잖아요. 얘가 w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y는 누가 될 거냐? 원자 반지름 y를 누구로 놓을까요? F로 나와요. 그럼 Y로 얘가 W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Y보다 더 큰 애가 누굽니까? 남은 거 G가 남았죠. 그러면 G를 여기다 넣고 Y를 넣어봐요. 이제 맞았어요? 네. 예, 그러면 끝나요. 근데 안 맞으면 X 맞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XY 찾아내는 게 제일 급해요. 여러분 이거만 기억하세요. 세트 1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부등호가 똑같다 그러면 같은 주기예요. 무조건. 바뀌었다 그러면 이온 반지름 큰 애가 무조건 이 주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뭔가를 자꾸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찾아 들어가면 맞나? 맞았는데도 텐션이 떨어져서 그 다음 문제로 가요. 알았지?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 다시 기억해봐. 같은 주기는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이 어떻다? 같은데 이 원자 반지름은 큰데 이온 반지름이 작다 그럼 걔는 무조건 누구예요? 3주기 원소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찾아갖고 들어가십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릴 수 있고 유액전화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상에서는요 절대 우리가 봤을 때 뚝 떨어지는 2, 3주기에서 안 내요. 같은 주기에서만 내니까 번호 큰 애가 무조건 크다라고 외우세요. 이거는. 자, 이거는요 IQ 문제예요. IQ 문제. 읽어보시면 세 개의 숫자합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21이죠. 21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1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이 세로 대각선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7번 이런 거. 그럼 11, 7 합치면 얼마요? 10. 여기 뭐 나와야 돼요? 3번 이런 식으로. 그럼 5, 7 얘가 12니까 여기 몇 번? 9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되게 길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번호가 5에서 9니까 같은 주기야. 그럼 반지름을 결정짓는 거 유액전화입니다. 그럼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 그렇다면 5에서 9번이니까 얘가 당연히 9번 플루린이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질소, 탄소, 궁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번호가 커질 때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건 번호가 큰 거니까 커진다가 정답이 되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누구다? 6번이다 라는 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죠? 그냥 뒤로 역으로 가는 게 이게 번호가 느리게 넘어가요. 자, 이거는 작년 7월 문제인데요. 보니까 이건 역시도 세트 1이에요. 보니까. 그죠? 그럼 세트 1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홀전자 떴잖아? 이거부터 적으세요. 홀전자 수를. 여기 적습니다. 홀전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이거 나중에 비교할 값이고요.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NA, O, N이 빠졌군요. N, O, F, 이거예요. 그럼 W, Y, Z, W인데요. 중요한 건 제1분의 제2인데 이러면 너희들은 이거 무조건 나트륨. 근데 아니에요. 그지? 이것이 발을 잘못 들이는 계기예요. 너희들이 보니까 제1분의 제2가 누구다라고 안 하고 부등호 이렇게 쳐놨죠. 그럼 100% 예외로. 알겠어? 누구보다 누가 크다라고 딱 나오면 무조건 예외적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커요? 산소가 커요? 이거 외외잖아요.
제2 이온화에는 옆으로 한 가지 미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 그럼 제1분의 제2니까 이게 큰 거분의 작은 거면 당연히 제1분의 제2는 누가 커요? 질소보다 산소가 커요. 무조건. 이거 외우세요, 이거. 알았어?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산소야. 그럴 것도 없어요. 이게 질소고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여기가 질소라고 잡았으면 얘는 O고 얘는 당연히 플로린이며 됐습니까? 보세요. 뭐예요 이거? Y보다 큰 애, 홀전자수 Y가 누굽니까? 오마이갓. 야, 얘가 질소구나. 소리. 질소고 원자 반지름이 질소보다 큰 애는 누구야? 나트륨이 돼야 되겠지? 맞지? 네. 문제는 여기가 플로린이냐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W가 누구여야 되겠냐? 일단 저희 자, 저 위에 봐봐. 나트륨보다 홀전자수가 크네. 저 이미 X를 구했잖아요. 저희. 오. 그러니까 X는 O고 얘가 누구야? Na고 그럼 남은 게 누구냐? 플로린밖에 없네. 그지? 네. 이렇게 잡으면 끝나요. 됐죠? 여러분 이게 킬링 포인트야. 잘 봐. 이렇게 나열하는 문장에서 얘가 정답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가야 이게 돼. 정확하게 음. 저게 항상 들어맞아요. 저 예외가. 그렇지. 해보면 알아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전쟁 영화 드라마 있어요. 사랑과 전쟁 한참 유명했던. 그럼 니네 그거 보고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가 둘이 막 첫 장면에 좋게 나오면 100% 예상하잖아요. 저것도 누구 하나 바람피고 뻔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도. 자, 오늘 풀 문제 많아요. 봅시다. 이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지켜봐봐요. 세트 1이죠? 세트 1이잖아요. 얘들 둘이가 몇 쪽일까요? 무조건 얘가 3죽이에요. 3죽이. 아셨어요? 그 다음 번호가 작은 얘가 11번, 얘가 12번입니다. 네. 그럼 얘가 몇 번이에요? 8번, 7번, 8번, 9번이 되는 거죠. 이거 끝났어요. 네. 멋져요. 우와. 써먹고 싶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대박이에요. 이 문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인데 6월달 모의고사죠. 모평 문제예요. 이번. 그래서 여러분 자기네 학교에서 정말 학교 선생님이 깐깐하게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봐요. 2, 3주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화합물은 배우지 않았다. 그 저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문제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 우리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2, 3주기인데 A 원자 반지름이에요. 흰색 막대기가. 근데 얘는 이온 반지름이에요. 쟤는 금속입니다. 자, 금속이 누구누구 있나 볼까요? 금속은 A, B, C까지 금속이죠. 그럼 얘들은요, 1족에서 몇 족이라는 얘기죠? 13족에 위치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유일하게 비금속 누구밖에 없습니까? D. D밖에 없어요, D밖에.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이온 반지름을 찾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얘들이 지금 B, D는 2죽이라고 잡았어요. B하고 D는 2죽이랍니다. 아시겠어요? B, D는 2죽인데 보시니까 여러분 D는 누구 따라갔어요? 네. 그래요. 10번 네온을 따라간 거고 됐어요? 그럼 B는 누굴 따라갔을까요? 2번 헬륨을 따라간 거예요. 걔보다 C가 더 작죠? 네. 맞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얘보다 얘는 같은 2죽이 바로 옆에 번호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요. B하고 D가 1대1인데 2주기가 이런 걸 찾으면 잘 봅니다. 얘들이 지금 2주기 원소로 잡힌 물질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2, 3주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B하고 D를 1대1로 놓을 수 있는 건 베릴륨하고 누구? 산소. 또 하나 리튬하고 플로린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를 리튬으로 놓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플로린이 되는 거고 얘를 베릴륨으로 놓게 되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리튬으로 놓게 되면 얘는 베릴륨일지 아니면 붕소일지 몰라. 맞죠? 근데 얘가 베릴륨을 놓으면요. 얘는 무조건 누굽니까? 붕소. 왜 붕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붕수는 붕수야. 그러니까 준금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봐봐요. 이 원자력에 대해 반드시 금속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죠? 붕수가 전자를 3개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어떤 게 가장법에 맞는지. 야, BD가 이주기 원소라고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B를 리튬으로 잡았으면 A는 뭐가 돼야 되냐? 나트륨으로 하게 될 게 없거든. 그치? 나트륨, 마그네슘 정도밖에 될 게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예외를 아는 친구들이 이게 금방 순리가 넘어가. 근데 베릴륨으로 잡으면 얘 뭐가 되는 거냐? 리튬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얘들은 다 뭐가 될까? 이중주랑. 다 2주기야. 3주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문제에서는 2, 3주기 원소라고 했거든. 그럼 3주기도 들어가면서 2주기 원소의 경합을 맞춰야 돼. 중요한 거 봐. A의 이온이 얘보다 어떠니? 작아. 그럼 얘 죽었다 깨는 리튬이 될 수가 없는 거야. A는. 맞잖아. 왜? A가 리튬이라면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얘들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와. 소리. 같은 이온인데 얘가 좀 크겠구나. 크기는. 그쵸? 그러니까 요 비교상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은. 힌트가 뭐냐? 완전 이거거든. 다정. 이거거든. 힌트. B하고 1대1. B를 리튬으로 넣지. B를 리튬으로 놓으면 얘가 플로리 되는 것이고, 알았니? A가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네. 알았어?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애심일 나트륨보다도, 수도 있어. 응? 사실 많은 애심일 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걸 읽어보면 굳이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게 나와. 야, 기억은 맞았어, 틀렸어? 기억 맞았어, 틀렸어, 기억은. 맞잖아, 금속원소. 그 다음 니은 봐봐. B와 C는 같은 조원소는 죽어도 아니지. 리튬이랑 나트륨 맞네. 그렇지.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를 갖는 D이온에 그랬잖아. D이온. 네. D이온이면 얘 10번 네온을 따라가잖아. 네. 전자 몇 개? 10개지. 그럼 2분의 3 맞지. 네. 박스 5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걸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저희 문제에 또 홀전자 수가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리튬을 그럼 넣은 훨씬 거예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홀 전자수는 A에서 D가 같다면 다 일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붕속도여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붕속, 중금속인데 이럴 필요 없어요.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내가 나누려고 이렇게 쓴 거지 이게 중금속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조건상으로는. 알았죠? 네. 경우기수 문제들이 너희들 시간을 잡아놓으니까 몇 가지 규칙은 알아두세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온에는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여기 A. A가 제일 크겠죠. 주기가 작고 18주기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E. 2죠. E. 그 다음 큰 애는? B. 그래요. B입니다. B. 저거. 아니, 리튬 B니까. 예외잖아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A는 빠집니다. 원자 반지름. 이해 갔죠? 네. 그런 거죠. 단. 전. 이거 해석 잘 하세요. 1차, 2차, 3차, 4차. 그렇죠. 이게 1차, 2차, 3차예요. 그럼 1차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1차를 보시면 얘가 2차에서 갑자기 커졌죠? 네. 1족입니다, 이거. B 봐봐요. B. 갑자기 커졌죠? 1족입니다. 그럼 비교 대상은 뭐냐? 보세요. 1차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럼 얘가 3족이에요. 작으니까 얘가 4족이고요. 그래서 A는 누구다? 칼륨이에요. 얘는 나트륨이고요. 이제 C를 봅니다. 3차. 하나, 둘, 셋, 확 커졌죠? 2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얘는 2족이죠. 네. 2족인데 얘 이온화 에너지가 누구보다 커요? 요 빨간색보다 크잖아요. 네. 빨간색이 몇 족인데? 3조. 그럼 얘는 3족이에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결정적인 거 생각해요. 결정적인 거. 이주기.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푸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불안하면 텐션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걸 보라고. 잘 봐. 2차가 누가 크냐는 거지, 2차가. 당연히 2차들은 나트륨이나 칼륨은 헬륨이나 네온 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누굴 따라갈까? 2차는 네온 따라가고 얘는 헬륨. 아론을 따라가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마그네슘이라면 나트륨 자리로 가겠고, 칼슘이라면 칼륨 자리로 갈 거 아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얘도 이제 3차 들어가면 아, 어떻게 그다음 되냐? 또요. 빵 커지지. 커지는데 누구보다 커? 얘보다 크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마그네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됐어? 네. 그렇게 자기가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익숙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계속 헤매.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를 지금 여유 있을 때 무지하게 풀어봐. 여기가 전혀 없는 걸요? 자, 183번 봐봐. 2, 3주기에 몇 가지 원소에 뭐 찾으라 했어? 얘는 어디 나왔어? 15, 16이. 그렇지. 얘들아, 원래 같은 주기면 15주기 커야 돼. 근데 지금 누가 크냐? B가 크다는 거 아니야? B. 그럼 얘가 2주기야. 얘가 3주기고.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알았지? 그래서 얘는 누구야? 플로린이야. 얘는 네온일 거고, 여기가 누구야? 산소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 15주기니까 인이지. 얘가 규소, 알레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니은 봐봐.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15조 원소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런 거 나온다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다음에 T급 봐봐. 원자 반지름 번호가 큰 놈이 작잖아. 얘는 안 물어본다니까, 네온은. 그래서 ABC만 뜬 거야. 그러니까 B하고 C를 보면 B가 큰 거 맞잖아. 그지? 반지름은 갈수록 적어지니까. A는 몇 주기 원소다? 이거 답이 3주기 원소다. 됐지? 그래서 지금은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야. 가끔 산소를 수. 이해가 갔습니까? 네. 1번은 안 돼요. 예외성 있는 걸 잘 찾아봐. 자, 이 문제 봐봐. 3주기 원소다니? 유액전화를 써준 건 번호가 클수록 핵전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번호 누가 제일 커? D. D가 되는 건데, 이거 원자 반지름으로 이온 반지름이지. 금속은 무조건 1보다 작지. 그래서 여기 보면 1보다 작은 애들이 뭐라고? 금속인 거야. 얘들이 이제 1족, 2족, 13족 애들인 거지. 1보다 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봐라. 번호가 어떻게 되니까 크니까 이 값이 줄지. 이거 그냥 이렇게 알아도. 뭐냐면, 니네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거, 마그네슘이 커. 얘가 크잖아, 원반이. 맞지? 네. 원자 반지름 얘가 커. 그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지.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 분수로 나오면 애들이 뭔가 좀 계산 안 해봤으니까 해내. 알았어? 그런데 그냥 이온 반지름과 똑같다고 보면 여기 나오잖아. 알았어? 그냥 이렇게 알아도. 근데 그 유효했잖아 보고 번호 적다라고. 그렇지. 그런데 앞으로 이게 없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원자 반지름으로 이온 반지름 큰 건 번호가 작은 애야, 무조건. 이온 반지름처럼 봐도 된다고. 그럼 얘도 역시 뭐라고 생각했어? 얘 봐봐. C하고 D를 보면 얘가 번호가 크거든. 그지? 그럼 원자 반지름 작고 이온 반지름은 또 작을 거야. 그랬더니 그 값도 또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 값은 그냥 이온 반지름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으라고. 알았어? 그럼 시간을 좀 줄이니까. 알겠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A, B는 누구 전자 배치를 따라갈까? 3주기, 1, 2주기니까. 네. 그러니까 세트 1에 해당되는 애들이 얘들은. R음을 따라간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누가 제일 커? 여기서 누가 제일 커? 네온 아니에요. 네온을 따라가고 R음을 따라간다고. 아, 네온 알고. 네. 자, 잘 들어봐. 누가 이온 반지름 제일 크냐고. 이온 반지름은요. D가 C가 제일 크지. 그럼 D 그 다음. 그 다음 누구야? A. A, B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요? 네. 이렇게 안 넘어가요. 역으로 가는 거 좀 느려요. 미리 닮아서. 자, AD 제1 이온화 에너지랑 제2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으로 나타났습니다. A는 무조건 몇 쪽입니까? 1쪽입니다. 그럼 얘는 이것 중에 하나를 했잖아. 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야, 세트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잘 봐라. B는 뭐 고만고만해. 맞지? C, D 고만고만하고 그럼 뭘 보고 찾으면 돼? 파란색 막대기만 보고 찾아. 너네 알잖아.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끝이잖아요. 세트만 외웠으니까. 네. 1등이 그럼 누구야? 네온. 네온. 그 다음은 플로린.
그 다음에가 마그네슘. 끝났네. 이렇게 1차만 보고 풀면 끝난다고. 이거 괜히 뭐 이제를 하지 말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러면 보니까 2분의 A3 뭐 찾아는 얘기냐? 2조 찾아는 얘기니까 B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액전환 이건 뭐야? 이거랑 똑같아. 이온화의 유액전환 똑같다고 그래프가. 그래서 B가 A보다라고 했으니까 B하고 같은 주기지. 그래서 같은 주기선 번호 큰 놈이 세다고 무조건. B가 세요. 알았니? B가 여기다 얘들아. 네. B고 여기가 A다. 네. D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D는 네온이잖아. 네. 그러니까 세트 1을 넣는 거거든. 그럼 C하고 B를 비교하면 당연히 C가 크죠. 비금속이니까. 아셨습니까? 제 문제 몇 개가 풀어요? 왜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서. 녹아요. 핥아먹으면 되죠. 자, 주기율표 1번입니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 누구? 칼륨. 유액전은 가장 작은 애. 칼슘. 아, 칼륨. 네. 네. 다음에 제일 이온화제 가장 큰 애. 아르고. 칼륨. 아, 그렇게 해놓고. 아, 그러네. 원자 번호 모두 합친 거, 얘들아. 38. 19, 19, 10. 40이죠? 1,